우선 지지율 한번 보고 가실게요.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이건 전화 면접 조사고요. 그리고 ARS 조사에서는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대통령 지지율. 네, 이건 이제 미디어 트리뷴 요청으로 리얼미터가 한 건데요. 지난주에 비하여 34.6에서 33.4로 1.2%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 1.2% 사실 떨어지면 안 될 정도로 대통령실과 언론이 총 공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순방도 있었고 뭐 빈살만이 나타났고 빈살만 일본에 갈라다가 취소하고 그게 우리나라의 공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됐는데도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갤럽 거 한번 볼까요? 갤럽은 29%이고 네. MBS도 29%입니다. 29%. 지지율이. 네.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20%대 30% 초반대 박스권에 그 갇혀 정도면 높은 거 있습니다. 아니에요? 뭐 더 높아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나 진짜 저 너무 정도 높은 것 나오는 것도 같은데? 다행이다 이렇게 네, 보는 너무 분들이 높은 것 많죠. 같은데? 예. 예, 갤럽 나왔죠? 저건 이제 보수 총 결집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저 대통령을 지키잖아요. 보수라고 네,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 예.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30% 정도는 항상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유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30% 극우 보수 총 결집으로 지지자 총 결집으로 저 정도도 유지되는 게 아니냐. 정당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올랐던데 민주당은? 민주당도 떨어졌습니다. 민주당은 2% 정도 떨어졌고요. 어. 국민의힘이 2%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올랐잖아. 아니 지난주에 46.8에서 48.1로 올라갔으니까 1.3% 올랐네요. 오른 거예요, 오른쪽? 오른 거예요. 민주당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 오른 걸로 예, 보이는데. 예, 떨어졌습니다. 조금씩 떨어졌는데 국힘이 더 떨어져서 격차가 15%난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은 48, 49, 47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민주당에 대하여 방송 패널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윤석열 정부가 죽을 쓰는데 민주당이 반사 이익도 못 본다 이런 얘기를 아직도 하는 분이 계신데 48%나 됐는데? 네, 48%에다가 특히 MBS 지지율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MBS 지지율에서도 민주당이 2% 앞섰고 갤럽에서도 앞섰다. 예, 요걸 알려드리면서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 예, 지탱하는 이유 말고 지지율이 낮은 핵심적인 이유에 대해서 두 분이 말씀해 주시죠. 먼저 김진애 아니요, 의원. 먼저 아니 저는 얘기했어요. 지지율이 먼저 되게 해보세요.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지율이 낮은 이유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결집 이유를 얘기해요. 결집해서 유지된다. 아까 결집해 유지되는 거는 뭐 당연히 지금 현재 이 정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보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이상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읽었을 때 중도적이거나 합리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런 댓글을 절대 달 수 없을 것 같은데도 막 엄청나게 찬양하는 댓글들이 정말 이상하리 많지 그런 댓글들이 눈에 띄는 게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도 그런 사람 제 주변에는 없었었는데 그리고 보수라고 불리우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제가 방송을 이제 많이 요즘에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일부러. 네. 왜냐하면은 나는 내가 좀 약간 너무 한쪽으로 경도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자기 검열을 너무 스스로 이제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보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분들도 솔직히 마이크 꺼지면 우리 너무 창피하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0%가 나는 넘게 나오는 이 상황을 보고 야 이거는 뭔가 진짜 조작이라도 있는 건가 이런 생각 솔직히 했고 예. 또 하나는 조작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이 사람들은 절박하구나. 이 정권을 유지해야만 하는 그리고 내가 예전에 선택한 게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계속해서 자각하고 세뇌시키지 않으면 못 견디는 상황인가 보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런 지지율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그리고 난 너무 높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우리 그 왜 세계 지도자 22개국 16%. 한 16%. 그게 모닝 이제 모닝 컨설트에서 한 거 보면은 아마 그쯤 나와 정상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국민들도 많을 텐데 그러니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 22, 24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가 언제였냐 하면은 바이든 날리면 네. 그때 외교 참사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근데 지금은 어느 때냐? 이태원 참사 있고 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바이든 날리면 우느라고 할 때는 자기네들이 봐도 그냥 중도층이나 일반 보수층이 봐도
저거는 좀 대통령이 잘못했다. 그런 거 좀 고쳐라. 이런 뜻에서 좀 비판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저는 29% 30% 여전히 유지하고 오늘 33%까지 나온 거는 이태원 참사 이후에는 굉장히 위기의식이 강렬해졌다. 네. 왜냐하면 이건 자기네들의 트라우마도 있고 그건 자기네들이 분명히 잘못한 거잖아. 잠깐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극우 보수 지지층들이 위기의식에서 네, 총결집한다. 네, 절박하다. 예, 절박하게 두 분이 네. 같은 생각이신데 이게 사실은 이래요. 박근혜가 탄핵 얘기 나오고 소위 국정농단 얘기 나올 때 지지율이 40%가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지지율 30% 초반 그리고 20% 후반대는 그 어쨌든 탄핵이 아닌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지지율의 최저치로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태원 참사 터지고는 사실 저는 많은 컨틴전시 플랜이 정부 여당에 의해서 작동됐고 그 중에 가장 위험했던 게 희생자들에 대한 폄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당이 위기에 빠졌냐면 희생자들을 폄훼하는 말도 안 되는 찌라시성 글들이 인터넷에 나돌았어요. 네. 그래서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막았고 유족들이 모이는 것도 막고 있고 책임자 처벌 목소리도 지금 억누르고 있는데 맞아요. 제가 어떤 예. 한 인터뷰를 봤는데 네. 연세가 좀 있으신 할아버지가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시위에 나오셨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어떤 유튜버가 찍어가지고 올렸던데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 유튜버가 자기 이름을 밝히고 촬영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당연히 그 마약 먹고 애들이 가서 난리치다가 죽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 유튜버가 무슨 소리냐 이거는 압사라고 하던데 혹시 그 얘기는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그거 다 조작이다. 어떻게 조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언론사에서 이 기자들이 다 전부 다 조작해가지고 얘네들이 마약 먹고 이 난리치다가 죽은 건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라고 그 할아버지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단지 그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그렇죠. 중도에게 있어서도 왜 사망이라고 해라 참사가 아니다. 그리고 영정 없는 그 국화꽃 추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지금 사실 진상 규명 요구가 이 정도 되면 전 국민이 한 목소리로 진상 규명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로 모이질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이태원 참사 같은 말도 안 되는 정부의 방치로 인하여 158명의 희생자가 났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단 한 명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최민희 의원님께 한번 여쭤봐요. 저는 다른 방송 나가서도 그랬는데 아니 이렇게 30% 남아 이렇게 저기 하는 지지율이 전혀 오를 가능성이 하나도 없잖아 지금. 예. 그리고 저렇게 위기 의식은 느끼고 있는데 그 발상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지금 이상민 파면하고 동료를 파면할 거지도 최근에 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 국정조사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한다. 만약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나는 5%는 5, 6%는 당연히 금방 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그걸 안 해요? 저는 생각이 완전히 판단 기준이 달라서 오히려 사정 정국에 더 드라이브를 걸면 아니 글쎄요. 그래서 지금, 야당을 네. 야당 파괴 공작을 더 심하게 하면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생각을 못하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태원 트라우마는요 세월호 트라우마하고 연결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다 억눌려 있거든요. 저 네. 울분과 진실을 알고 싶은 것과 같이 연대하고 싶은 이런 게 막 억눌려 있다가 이게 어느 기점에 저는 어저께 또 미국 이번에 죽은 대학생 스티브 아버지가 인터뷰하는 거 보면서 예. 너무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민이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다. 국정조사는 저거 한다. 밑에 맨날 현장에 있었던 사람 경찰과 소방서만 저렇게 한다 그러면은 국민의 빈도가 쌓이기만 하지. 이걸 이재명이 잡아놓는다고 풀어줘요? 그러니까 우리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